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플로우 101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콤보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웹사이트 보시면은 많이들 보시게 되는 이제 메뉴라고도 표현하는 거, 내비게이션 어떻게 만드는지 웹플로우에서 배워볼 거고요. 콤보 클래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웹플로우의 내비게이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 할 일은 이렇게 생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before 화면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애프터 화면으로 변경하는 걸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고 들어가고 Home About Join the Waitlist까지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요. 내비게이션이란 웹사이트에 사용될 때 원하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웹사이트의 구성에 따라 디자인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상세 내용이 많으면, 상세 메뉴가 많으면 드롭다운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적으면 실습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그냥 홈 어바웃 버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상세 페이지가 드롭다운이 있는 이런 버전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들만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드롭다운이 있는 애플인데요. 보시면 여기 내비게이션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각각의 이제 맥이냐 아이패드냐 아이폰이냐 워치냐 아이팟이냐에 따라서 에어팟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드롭다운이 돼서 관련된 메뉴들을 쭉 찾아볼 수 있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마켓 컬리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컬리 같은 경우도 상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존엔 이렇게 보이지만 눌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가입도 있고 로그인도 있고 고객센터도 있고 검색도 있고 로고, 마켓 컬리, 뷰티 컬리, 카테고리, 신상품, 베스트, 알뜰 쇼핑, 특가 혜택, 뭐 위치 장바구니, 저장 장바구니까지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일반적으로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내비게이션을 좀 보여드리면 픽사를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로고가 있고 피처 필름, 숏 필름, 테크놀로지, 커리어, 엑스트라, 어바웃 이 정도로 딱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자주 사용이 되는 웹사이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비게이션, 내브바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바 형태로 길게 있다 보니까 내브바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웹플로우에서 어떻게 넣는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플로우를 보시면 add 엘리먼트에 레이아웃 쪽을 가시면 어드밴스드에 네브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요. 플레이스홀더와 뭐 로고가 들어갈 플레이스홀더와 메뉴 링크들을 넣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 좀 기본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로고가 들어갈 부분, 그다음에 홈, 어바웃, 컨택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변경 가능하고 링크도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링크이기 때문에 눌러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건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반응형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디자인이 그렇게 뭐 깔끔하거나 이쁘거나 뭐 버튼 넣고 싶은데 버튼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해서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웹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것 중에 add 엘리먼트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레이아웃 쪽을 가보면 스타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웹플로우에서 한번 보면은 add를 누르시고 엘리먼트 옆에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스타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원하는 내비게이션 형태가 있다면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제가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드롭다운 내비게이션도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좌우에 버튼이 있고 가운데는 또 메뉴도 버튼들이 있는 이런 형태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한 형태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좀 더 빠르고 좀 더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이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반응형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데스크톱에서는 메뉴가 다 보이지만 태블릿부터 바로 이렇게 작게 들어가게 되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내비게이션의 형태고요. 이걸 원하는 거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가로 모바일 세로까지 되는데, 뭐 이 버튼을 만약에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햄버거 버튼 대신에 참고로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요거를, 요 세 줄 있는 요거를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간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네, 이거를 버튼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반응형이 됐을 때의 형태의 디자인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색깔 변하는 거 살짝씩 들어가 있죠. 이것도 충분히 원하는 대로 다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캘린더 앱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한번 추가를 해보시고, 이 텍스트 원하는 페이지로 어디로 이동시킬 건지, 뭐 join the waitlist 혹은 뭐 sign up for free, 뭐 무료로 회원 가입하기, 카카오톡으로 1초 만에 가입하기, 뭐 이런 CTA 버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레이어 내비게이터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바디 바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바디 바로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섹션 안에 일단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나중에 반응형 작업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바로 바디 아래 첫 번째 걸로 붙여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새로운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했을 때 여기에 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가서 얘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자주 쓰는 이 내비게이터를 컴포넌트화를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Create Compon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하고 이름을 뭐 영어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컴포넌트는.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단점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도 원래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수정이 안 되고 더블 클릭을 해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장점은 제가 아까 만든 페이지를 기존 페이지에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1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 E 혹은 컨트롤 E가 find anything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제가 만들어둔 거를 엘리먼트처럼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수정하면 물론 다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미지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했다 하면은 여기서도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비게이션 플로우에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지금 보시면 이 Join the Waitlist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만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플로우에서 콤보 클래스라는 기능이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개발자분들이면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콤보 클래스는 작업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콤보 클래스를 활용해서 내비게이터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콤보 클래스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에 색깔을 넣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내비게이션 만드는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존에 있는 걸 좀 사용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고 컴퍼니 로고에 이미지 넣어주고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뭐 한 64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리소스는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얘를 마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거를 한 24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feature about 이렇게 만들어주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 버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지워주고 about 그 다음에 join the waitlist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nev link 8이라는 여기 클래스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를 일단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콤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클래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내비게이션에 텍스트 블록을 하나, 텍스트 링크를 하나 추가한다고 했을 때 리스트 아이템 하나를 추가한다고 하고 여기에 텍스트 링크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웹플로우에서 가지고 있는 디자인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라도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클래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제가 지금 폰트 사이즈 14픽셀인 걸 15로 늘렸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여기 무언가 추가가 되게 되죠. 이 파란색 부분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동일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파란색 부분 결국엔 디자인 속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CSS의 클래스인데 얘와 동일한 이 nev link 8, nev link 8이라는 거와 동일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걸 복사해서 이 클래스를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동일한 속성, 동일한 디자인 형태를 가진 nev link 8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버튼을 만들고 싶잖아요. Join the Waitlist라는.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이렇게 추가해주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버튼에 색을 넣자마자 바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클래스를 처음 사용할 때 좀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는 동일한 CSS 속성을 가지게 되는 특징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단지 이 컬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폰트 사이즈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 네브링크 8, 네브링크 8이라는 거의 속성을 가진 모든 요소들이 다 한 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딱 마지막 것만 바꾸고 싶으니까 이 콤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에 클래스를 왜 쓰는지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지보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클래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디자이너 분께서 제목 폰트를 40픽셀에서 44픽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수십 수백 개의 제목을 일일이 찾아서 계속 다 수정을 해주는 굉장히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 클래스를 이 제목 폰트에 뭐 예를 들어 타이틀 40픽셀 이런 식으로 클래스 명을 짓고 그 모든 타이틀 40픽셀로 제목들을 관리를 했다면 딱 하나의 타이틀 40픽셀만 바꿔줘도 바로 수십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에 달하는 제목이 한 번에 변경이 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디자이너 분들은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뭐 피그마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잘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아껴주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근데 원하는 거는 뭐 클래스의 장점은 알겠다. 근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콤보 클래스, 이 영상의 제목인 콤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듀플리케이트 클래스라고 조금 뭐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번 이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보 클래스란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는 여러 개가 가능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 뭐 핑크 이렇게 해주고 나면 클래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뭐 물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만 바뀌게 되죠. 왜 그러냐면 네브링크 8이라는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라는 거가 추가가 된 거고 이 두 개가 있을 때 배경이 핑크색으로 변한다라는 규칙을 정해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아까 클래스를 입력하면 기존에 있던 게 확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여기를 누르면 New Combo Class라고 나와서 클래스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만들어둔 게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르면 얘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추가하면은 자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엔 또 하나를 바꾸고 싶어요. 텍스트 컬러 화이트 그리고 폰트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비지 컬러 핑크를 했을 때는 색깔과 텍스트 색깔까지는 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텍스트 컬러 화이트까지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들을 여러 개 걸어 놓고 이것까지 하면 이렇게, 이것까지 하면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지 컬러 핑크까지 하면 배경이 핑크색으로 변하고 텍스트 컬러 화이트까지 하면 텍스트까지 흰색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되게 좋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BG 컬러 핑크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다 또 이 두 가지 콤보 클래스가 적용된 게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콤보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콤보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유사한 방법인데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추천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바꾸고 싶은 클래스에 클래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얘를 눌러주시면
rename class, duplicate class, remove clas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duplicate class를 할 거예요. duplicate class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전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클래스는 이름이고 이 속성은 다 동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 카피 땡땡 기존에 있는 이름 뒤에 카피가 붙는 클래스가 새로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하려던 것처럼 배경색을 변경하게 되면 얘만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아까 전처럼 콤보 클래스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새로운 그냥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워주고 그냥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똑같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그러면 콤보 클래스로 돌아와서 비지 컬러 핑크를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맞춰주고 폰트 컬러도 그냥 이거를 이름을 그러면 navbar gta 버튼이라는 클래스로 바꿔줄게요. 이름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폰트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좀 여백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12, 24 정도로 버튼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레디우스를 한 4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원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내비게이션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링크에 뭐 원하는 페이지로 보내주시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듀플리케이트 클래스와 콤보 클래스로 이 하나만 원하는 거 딱 하나만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콤보 클래스 사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스타일 가이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특정 버튼에 배경색을 넣고 싶을 때 특정 뭐 디브 블록에 배경색을 넣고 싶을 때 이거 하나만 수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또 글로벌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가 딱 하나 있는 게 글로벌 클래스거든요. 걔를 그냥 적용만 하면 또 콤보 클래스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콤보 클래스 작업을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유지보수 측면에서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